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작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꼭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그리고 제 정규 강의 접수 기간이고요. 제 클래스 101 그리고 책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2030 미혼 무주택자 10년 후 집 살 수 있다. 43% 공공임대 거주 38%. 43% 38% 필요 없고요. 2030 미혼 무주택자가 10년 후에 집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새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책을 내고 강의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2030을 필두로 해서 집이 없는 분들이 요새 다양한 의견이 있죠. 집을 사면 안 된다. 이제 하락한다. 월급만 모아서 집 살려면 20년은 기다려야 된다. 대출이 안 나온다. 그리고 사전 청약을 기다려야 한다. 말 많죠. 정말 말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딱 하나만 집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집을 사라. 그냥 지금 집을 사라. 그러면 저한테 들어오는 질문의 대부분 이겁니다. 사고 싶다. 그런데 돈이 없다. 그럼 저도 대답을 합니다. 원래 그렇다. 나 때도 그렇고 내 어른 때도 그렇고 집을 살라 그러면 돈이 없다. 그럼 나랑 말장난 하자는 거냐? 집을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그냥 사라. 돈이 없다니까? 그럼 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집은 못 사요. 저희 어른 때도 저 때도 여러분 때도 원하는 집은 원래 못 사요. 다만 저도 그건 알죠. 원하는 집을 사는 데까지 들어가는 공과 시간은 차이가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 어른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어른 때가 제일 덜 들어갔던 건 맞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왜? 지금 부동산 시장 5년 동안 작살났으니까 이젠 안 되죠. 근데 저 때는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은 사기가 더욱더 어려워졌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5년 동안 시장이 망가졌고 집을 사기가 어렵고 어른 세대 때보다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는 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 그걸 자꾸 생각하고 계시면 억울하겠지만 제 얘기가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그건 어린 생각입니다. 현실을 지켜야 하세요. 남자분들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내가 왜 여자친구가 안 생기지? 난 정말 괜찮은 앤데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안 생길까? 라고 생각할 시간에, 그럼 시간 계속 가거든요. 그럴 시간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혹시 너무 예쁜 여자만 밝히지 않나? 내가 내 주제를 모르고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닐까? 여자한테 인기가 있으려면 뭘 해야 될까? 키가 커야 되나? 난 키가 이미 작은데. 그럼 어떻게 머리 스타일? 공부를 열심히 해볼까? 학벌? 그것도 안 되면 여자가 많은 곳에 가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현명하겠죠. 남녀 차별 아닙니다. 제가 남자라서 여자분들 입장에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몰라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 어느 게 현명해요? 집에서 가만히 나는 괜찮은데 나 진짜 괜찮은 놈인데 정작 만나보면은 정말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해봤자 여자친구가 생길까요? 안 생기죠. 어떻게 해야 생깁니까? 시장에서 맞는 거대로 해야죠.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키가 큰 남자가 인기가 있대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키가 뭐가 중요해? 그건 헛소리고요. 돈 많은 남자가 인기가 많대요. 진짜 돈벌레들인가? 헛소리죠. 의미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는지 알려드릴게요. 여자친구 가지고 싶다면서요. 여자친구 가지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자친구가 가지기 싫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 큰 게 뭔 소용이에요. 돈 많은 게 좋다고? 속물들. 이러셔도 돼요. 맞잖아요. 여자친구 가지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누구 마음이에요? 밖에 있는 여성분들이 결정할 문제지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집을 가지고 싶으세요? 집으로 돈을 벌고 싶으세요? 집으로 돈 버는 게 싫다는 분들은 정말 초등학생인 거예요. 왜? 요번에 신혼희망타운 못 보셨습니까? 주요 입지에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미달이 났습니다. 과천도 미달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판 다음에 돈을 정부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 다음에 평수 못 넓혀요. 딱 잠깐 좋다가 폭망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릴 것 같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집을 가지고 싶어요? 집으로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럼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얼마나 집을 가지고 싶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10년 후에 집을 살 수 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것까지 좋아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집값이 여러분을 기다려준다는 약속은 어디 있고 보장은 어디 있죠? 지금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이 믿음직스럽세요?
부동산이 이대로 계속 하락할 것 같으세요? 아니, 부동산이 하락할 것 같다면 여러분이 택해야만 하는 월세 전세는 하락할 것 같으세요? 저는 최소한 월세 전세는 하락할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전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월세 전세 올려주면서 시장에서 버틸 자신 있으세요? 월세 올려주면서 월급 모을 자신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면 주택시장의 선생님들을 10년 동안 기다려줄까요? 여러분이 10년 후에 집을 살 거다. 20년 후에 집을 살 거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사회가 얼마나 냉정한데요. 제가 그런 사회의 냉정함을 모르는 사람 같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길게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진격의 거인의 에렌이 얘기하죠. 세상은 잔혹하다고. 명언입니다. 세상은 정말 잔혹합니다. 저한테도 잔혹합니다. 앞으로도 잔혹할 거고 저희 가족한테도 잔혹한 것입니다. 사람 사는 냄새, 모여 사는 냄새,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아, 웃기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해결해 보세요. 한번 해결해 보시죠. 누가 해결해 줄 건데요? 지금 누가 도와줍니까? 눈 뜨고 못 봐요. 뉴스를 켜보세요. 아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죽고, 아이가 비명 지르고. 그게 뭔데요? 세상은 잔혹합니다. 그냥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돌아갑니다. 비관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눈 뜨세요. 집값이 여러분을 기다려줄까요? 뭐가 문제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거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건 저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돈이 없는 건 맞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집을 못 사는 거지 여러분이 집을 아예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지방에 가면 정말 얼마 전까지 심하게 얘기하면은 전세를 끼고 내 돈을 단 300에서 500을 들여서 집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아, 위험하다고요? 미친 짓 하지 말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헬리오시티 사는 사람한테 정확히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 미친 사람 이제 망할 거라고. 망하긴요.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서울집을 사는 사람, 1억 5천에 전세를 끼고 반포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죠? 정신병자다 그랬죠. 제가 지금 여쭤봅니다. 지방시장에 가서 전세 끼고 500만 원에 집 한 채 사는 사람 나빠 보이시죠? 투기꾼 같죠? 위험해 보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쭤볼게요. 그 사람이 나중에 100% 실패할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10년 후에 집값이 여러분을 기다려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면 저를 욕하기 전에 제 얘기도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뭐 물건을 팝니까? 뭐를 팝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더 이상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끝나간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대출도 이제 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결국 집을 못 사게 되겠죠. 그러면 유럽 선진국이나 미국처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과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질 거예요. 전세가 있었으니까, 월세가 쌌으니까 한국에서 주택시장에서 내가 얼마나 안정되게 저렴한 가격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 리가 없죠. 사람은 내 얼굴에 주먹이 날라와 봐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마이크 타이슨이 그랬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음 맞기 전까지. 명언입니다. 저도 제 얼굴에 주먹 날라올 때까지 몰랐거든요. 자, 여러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세요? 모르시죠? 집은 갖고 싶죠? 집으로 돈을 벌고 싶죠?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뭘 할 수는 없을지를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집으로, 내 돈으로 그 집은 못 사더라도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살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집으로 집을 사야 되진 않을까요? 그건 잘못됐다고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다 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거꾸로 질문 드릴게요. 10년 후에 지금보다 집값이 쌀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10년 후에 지금보다 월세가 쌀까요? 전세가 쌀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화폐를 마구 찍어낼 거니까요. 기축통화 얘기까지 나온 마당입니다. 화폐를 찍어내는 게 일도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버텨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말이 많아요. 그쵸? 인정합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왜 비난만 하세요? 방법을 제시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월급만 꼬박꼬박 모으고 한번 기다려볼까요? 월세 내면서 기다려볼까요? 전세로 목돈 집주인한테 주고 기다려볼까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비판하는 것도 좋고 비난하는 것도 좋고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최소한 젊은 세대한테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중,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서 취업한 다음에 월급 열심히 모아볼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고 계세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걸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현금으로 집 사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대출받아 집을 사던 집으로 집을 사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집을 사야 되고 그 첫 집은 여러분 마음에 찰 리가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굉장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다 그 얘기만 해요. 집 못 산다, 이제 못 산다. 여러분, 살 사람 다 삽니다. 제 수강생 중에 20대 초반도 있습니다. 그 친구도 집 샀어요. 부모님 도움 받았냐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내가 안 되는 거지 남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억울한 거지 시장은 안 억울합니다. 내가 분한 거지 세상은 분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세상의 눈높이, 사회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나는 비교를 좋아하니까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